3배 빼고 3배 출하되고 나머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이 넘은 아이들이 이렇게 출하를 못 하고 있어요. 4개월이 다 돼가는 아이가 9마리나 출하가 안 돼요. 안 빼면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 빼면 뭐. 지난달 추정 60분으로 도착한 제보 영상.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2달 전부터 화물차 운전을 시작한 최지민 씨였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중소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그게 다 싫을 것 같은데, 그죠? 하지만 오랜 꿈이었던 귀농 이후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신용대출로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것마저 이제 다 타진이 되고 더 이상 이제 여력이 없어요. 같이 일을 안 하면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이 좀 힘을 내자. 나날이 늘어가는 빚에 아내 고상순 씨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아직도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얼굴이 나타나지고 있더라고. 화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진짜 손도 다 아프고 막 이러는데도 전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파서 마음에. 처음에 여기에서 설명. 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달 전까지 최 씨 부부가 운영했던 애견 농장입니다. 2년 6개월 전 약 1억 원을 들여 피업체의 애견 브리딩 사업에 투자했다는 부부. 애견 브리딩이란 우수한 혈통의 어미개로 건강한 강아지를 번식시키는 전문 사육을 말합니다. 부모님한테 또 부탁 드려갖고 그러면은 40마리를 두고 와이프랑 저 한번 미친 듯이 올인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여기가 저희랑 같이 생활했던. 네, 와이프랑 24시간 거주하면서 CCTV. 부부는 애견 브리딩의 모든 것을 걸고 견사 옆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날 새면서 와이프랑 새끼 나오는 거 보면 달려나가서 받고 이렇게 날 샜죠. 왜 그러죠? 정신. 이거 보여주니까 인생아. 그런데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개들. 12마리가 나가지고 애기 한 마리도 시작했어요. 밤마다 견사에서 우는 거예요. 깨끗 소리 지르면서. 허리를 아예 못 일으켜요. 그러면 교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애가 들어왔어요. 이미 종양이 있었네요. 처음 농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작은 혹이 눈에 띄었다는 개. 그 혹은 결국 악성 종양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걸 왜 달고 왔어? 거기다 주고 가족이나 다름없던 개들이 숨을 거둘 때마다 부부의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보다 못한 최지민 씨는 애견을 공급한 피업체 측에 구입한 개들의 건강관리 내역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백신관리나 구품 원충 관리한 데이터 내역이 있으면 보내달라니까. 없다는지 모른대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런 내용이 모르십니까? 모른대요. 그냥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지금도 몰라요. 솔직히 그 전에 어떻게 돼서 들어왔는지는. 정말 이런 성견으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돌다가 좀 호흡 올라간지 극사예요. 모견이 극사하는 건 심각한 거거든요. 이때 그 사료를 먹인 거예요. 거품처럼 토를 하더라고요. 저 나왔죠 지금 또. 걸렸어요. 사료를 먹고 죽거나 탈이 났다는 개들. 이게 그러면 야채 살려서 다 나온 거예요. 야채 살려서 다 나온 거예요? 네. 개공장을 만들고 있다. 문제의 사료 속에서 플라스틱, 알루미늄 조각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것. 피업체가 필수 물품으로 지정해 독점으로 공급해온 사료였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쌓이면 안 돼요. 애들 먹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야채랑 아지피아랑 프라임 이렇게 주라고 처음에 교육받을 때 그렇게 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서 먹일 수밖에 없었네. 그렇죠. 최 씨는 불량으로 의심되는 사료를 업체 측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사료 대금 독촉분. 최 씨는 피업체가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농장 상태가 점점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최 씨가 매달 본사에 송금하는 관리비와 종견 임대료, 사료비는 220만 원. 여기에 기타 운영비를 포함하면 한 달 고정 지출비만 약 500만 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1,400만 원의 적자를 보았다는 김 씨. 농장을 운영할수록 오히려 빚이 쌓여갔습니다. 10여 년간 국내 대형견 분양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며 현재 국내 대형견 분양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라는데, 최 씨와 계약을 맺은 피애견 업체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애견 브리딩 사업주를 모집했습니다. 보이고 있다고. 떠오르는 귀농 아이템이라 광고했다는 애견 브리딩 사업. 지금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을까? 우리는 피업체 본사를 찾아 사업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업체는 이곳에서 판매하는 개들이 하나같이 고급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챔피언들이고 좀 차이죠. 뭐 LH는 200마리 정도 분양이죠. 전국대 브리딩 센터만 2, 30개를 브리더분들이 하나요. 대형견은 우리나라에는 한 90%가 다 저쪽에서 분양받고 있거든요. 애견 브리딩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자신을 대표라 소개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애견 수면 100% 해주는데 질병 때문에 폐업을 결심했거나 그런 사람이 다른 놈도 없고 그때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걔가 아파서 사줍니다. 우리는. 아이템이 참 쉬워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님들은 억척스럽게 하시면 혼자 80마리 우습게 키워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업. 특히 고수익 보장을 강조합니다. 월 1,000만 원 정도 매출 수익 나는 데가 많아요. 우리는 마진 70%, 80%인데 8개월 만에 원금 회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런 게 세상에 없죠. 희한하죠? 하지만 피애견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점주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2년 전 물류 사업을 접고 약 8천만 원을 들여 애견 브리딩 농장을 차렸다는 강정수 씨. 강아지 낳을 암컷 38마리를 마리당 170만 원에 구입하고 수컷 5마리는 대여했다고 합니다. 귀농으로 제2의 삶을 꿈꿨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 찍었는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7마리 다 죽었어요. 하여름에 막 배가 막 이렇게 막 빡빡이 가스 차가지고 이렇게 막 이 북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그다음에 아침에 왔는데 상태가 이상해요. 농장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7마리의 대형견이 사체로 발견됐다는 것. 강 씨는 업체가 고급견이라고 주장한 개들에 대해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 안 상태인데 좋은 애들이 아니었어. 그때는 그냥 주니까 그냥 받았는데 이렇게 이런 걸로 사기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어미 개의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건강한 강아지 출산은 어려웠고 결국 100% 정가 수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 만에 농장 운영을 포기했다는 강 씨. 피업체가 약속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수매도 차일피일 미뤄. 아내가 수매 해간 것도 대금도 자꾸 미뤄. 30만 원 해주기라고 그러는데 사장님 너무 안 좋아. 28만 원 사장님 죽었어요. 뭐 이런 핑계 대고 자꾸 요금도 깎고. 강정수 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피애견 업체가 강 씨에게 지급한 애견 수매 대금은 1,999만 원. 미수금은 1,140만 원에 이릅니다. 작년 9월부터는 아예 수매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애견 브리딩 사업을 접었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강 씨. 적자인 것을 알면서도 농장의 개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빚도 무겁게 쌓여갑니다. 정리도 안 돼요 지금. 진퇴양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얘들을 어떻게 그따고 죽일 수도 없고. 적자구조 계속 망하는 구조인데도 어떻게 도움만 받아보지도 못하고. 뭐 1년 안에 이건 다 파업이죠. 이거 어떻게 버텨요. 버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청년들도 있습니다. 각각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62마리의 종모견을 구입했다는 두 사람. 그런데 개들을 돌본 지 얼마 되지 않아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새끼가 다 크지도 않고 미숙아로 이제 안에서 죽어갖고 나왔더라고요. 꺼멓게 이렇게 죽어서 나왔더라고요. 새끼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다 잘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모견한테 이상이 있는지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검사 결과 5마리 중 3마리가 심각한 심폐질환을 일으키는 심장 사상충에 감염돼 있었다는 것. 여기가 병원을 갔다 오더니 심장사상충이 나왔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저희 개가 이제 새끼를 낳는데 개 다 죽어서 나온 거예요, 새끼가. 네, 똑같이 검게 죽어서 나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행한 추가 검사에서도 심장 사상충 성충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피애견 업체에 감염 사실을 알리고 공개적인 검사를 요구했다는 청년들. 본사에서 직원들이 파견되고 두 농장의 개들 중 10마리씩 무작위로 선정해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각각 80%, 40%라는 높은 비율로 감염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다 면밀히 확인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 불참이죠. 분양을 했는데 공급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견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오셨다 하고. 하지만 보상도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 반 정도 후까지 다 넣어준다고 했어요, 걔를 다시. 근데 그때 되니까 또 한 달을 미루고 또 한 달을 미루고 뭐 또 갑자기 외국 갔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밀더니 걔는 뭐 무기한 연기다, 걔 들어오는 거는. 그리고 자견을 납품을 해도 다 사줄 수가 없을 것 같다. 견사는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애견값만 약 3억을 들인 브리딩 농장은 사실상 폐업에 들어갔습니다. 피업체가 안정적 고수익으로 홍보했던 애견 브리딩 사업은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 우리는 전문 브리더가 운영하는 농장을 찾았습니다. 리트리버만을 사육하고 있는 이곳에선 소수의 개가 집중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피업체의 애견 브리딩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여튼 되게 커요. 한 군데면 30마리, 10군데면 300마리예요. 300마리가 1년에 2번 새끼를 낳아요. 얘네가 한 번 날 때 5마리씩 나잖아요. 3,000마리예요. 3,000마리가 다 그렇게 분양이 되겠냐 이거죠. 이쪽에서 조금만 번식해보고 했던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알죠. 특히 대형견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애견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다는 것. 즉, 피업체가 홍보한 100% 수매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사육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걔들 번식만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50마리, 뭐 40마리, 50마리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사육이죠, 말 그대로. 그냥 무턱대고 암놈순놈 이쁘네? 교배시켜서 새끼 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리더가 전문 지식 없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피업체의 애견 브리딩 사업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직접 만난 제보자만 해도 9명. 이들 대부분은 현재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피업체의 말을 쉽게 믿고 거액을 투자했던 걸까요? 그 배경엔 피업체가 눈먼 돈이라 말하는 정부 정책 자금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남원으로 귀농한 김원 씨 부부. 도시에서 의류 소매업을 하며 숨가쁘게 살아가던 부부에게 귀농은 오랜 꿈이었습니다. 로망은 제가 시골에 와서 한 개 2-3마리 기르면서 산책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죠. 그런 일이 꿈꿨던 거죠, 그게. 평소 반려견을 가족같이 아끼던 부부는 우연히 접하게 된 애견 브리딩 사업에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피업체 대표에게 직접 상담을 받았다는 부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만 산다. 귀농하시냐? 귀농했다 그러니까 왜 이걸 하시냐? 이건 선생님 돈을 투자하는 거고 2%대 저리로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로 도와주고 선생님 지금 이거 고수익 투자 사업이다. 이까지 돈은 1년이면 다 갚는다. 상담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권유를 받았다는 것. 귀농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한 3억 5천 나와요. 나라에서 귀농자금이 있는데 애견으로 귀농자금을 타는 경우가 저희밖에 없어요. 15년을 갚는데 5년까지 10년 이자가 1%대.
이건 농업 정책 자금이에요. 정부 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강제 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메타에서 내가 부담받거나 쉽게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좋은 연기가 한 거죠. 운동도 해라. 근데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눈먼 돈이라 말하는 것은 귀농 농업 창업 자금. 정부가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금입니다. 최대 3억 원까지 신청 가능한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창업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집행되는데 이때 자금이 전달되는 곳은 신청자가 아닌 사업 시행업체입니다. 점주님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서류부터 이것까지 우리가 풀 세팅으로 해줄 테니까 아주 최신식으로 해줄 거다. 나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 가서 전문화된 이런 선진화된 기술을 배워갖고 온 사람이다. 저를 믿고 따라와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끌려서 가는 거죠. 창업 계획서 작성부터 자금 대출까지 모든 서류 준비를 도맡아 해주겠다던 피업체. 결국 부부는 지난 2016년 8월 남원시에 3억 원의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엔 토지 대금, 애견 구입비, 견사 건축비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한 달 후 견사 건축비 용도의 대출금 1억 6천만 원 중 50%가 먼저 지급되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가 70%나 진행됐다는 견사의 모습은 피업체가 약속했던 시설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뭐 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창고에 창고. 그냥 자기네가 말하던 그런 뭐 여자 혼자서도 한 50마리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스마트 견사라는 거는 얼마를 해먹는 거예요. 결국은 정책 자금을 다 해먹는 건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른 업체 2곳에 시공 견적을 의뢰했다는 김 씨. 2곳 모두 약 3천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융자금 절반인 8천만 원이 피업체로 입금된 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은 벌써 투자가 된 상황이고 50%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만 들어오면 나지겠지. 이것만 준공되면 괜찮겠지 하고 끌려가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중간에 그걸 아니까 빨리 이건 사기 같다 하고 조치를 취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지금 3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젊은 귀농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5명의 청년들은 피업체와 애견 브리딩 사업을 상담받고 약 3억 원의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귀농 자금은 3억을 대출받았고 자부담으로 4,050만 원, 3억 1천 정도 됩니다. 3억 원 중에 대략 1억 5천 정도는 견사, 스마트 견사. 귀농 정책자금 2억 8천에 개인 자부담 계약금 2천만 원에서 거의 한 3억 가량 됩니다. 피업체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전 재산과 귀농 농업 창업 자금까지 투자했다는 청년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상했다고 합니다. 완성된 견사가 유럽식 스마트 견사라는 피업체의 홍보와 확연히 달랐다는 것. 농정가에 낸 문서하고 실제로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게 확연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는 그 비용은 1억 6천을 맞게끔 만들어진 거고 여기 건축은 최대한 이제 자기네들 뭐 마진을 남기 위해서 최선으로 지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실이 좀 많고요. 도무지 1억 6천만 원이라는 견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상구 씨. 실제로 완공된 견사는 지붕은 위태로워 보이고 지지대는 고정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업체가 제시한 견적과 실제 건축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우리는 건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전문가의 견적은 약 7천만 원, 10%의 업체 이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 뭐 시공을 했을 때 실행 비용은 아마 한 5,5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나 싶어요. 1억 6천이나 1억 8천이라는 이 공사비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해서 비용을 사기는 거죠. 실제 공사를 맡았던 현장 소장 역시 비슷한 견적을 내놓았습니다.
5천, 6천이면 짓지 않아요? 5천, 6천? 그렇죠. 나는 뭐 내 실질적으로 받은 거니까. 전문가의 의견과 시공을 맡았던 관계자의 증언으로 본다면 현장에서 약 1억 원의 공사비가 증발한 것.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더 명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 피업체의 견사 건축을 담당한 건설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나는 200만 원짜리 정당하게 일을 받아서 나는 일을 수행을 했는데. 얼마 받으셨어요? 8천 어떻게 8천 몇백만 원 받으셨어요? 어차피 라는 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민원을 만들어 있는 거잖아요. 다 그냥 내라고 봐야죠. 그가 지목한 회사는 피업체가 제시한 견사 견적서마다 시행사로 이름을 올렸던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회사일까?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주소에는 기도원으로 쓰였던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축회사 사무실 주소가 여기도 돼 있어가지고 그 확인을 하려고 저희들 왔는데. 건축회사는 못 들어갔어요. 거의 한 4, 5년 이상 됐을 거예요. 실체를 찾기 힘든 회사. 그런데 확인 결과 사업자로 이름이 올려진 최 씨는 피업체 대표 장 씨의 아내였습니다. 이 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취재 도중 과거 피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 이렇게 맡기면 중간에 업계약서를 써달라 그래요. 근데 해봤자 업을 20%에서 30%밖에 안 줘요. 그럼 나머지 금액을 더 뽑아야 되는데 못 뽑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 차릴까 마련했었어요. 시행사는 피업체 대표 장 씨의 아내 명의. 결국 지원금 중 견사 건축비는 이곳으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피업체의 애견 공급 계약서에는 귀농센터라는 또 하나의 관계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귀농센터 대표는 피업체 대표 장 씨의 누나였습니다. 이곳의 역할은 무엇일까? 귀농센터는 서류나 행정, 땅, 토지 금액, 귀농상을 진행을 했어요. 장가 와서 이 견사 뭐 이런 거 짓는 거, 그다음에 이거 뭐 서류 이렇게 가는 거 그 여자가 다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도 결국은 이제 이런 식이죠.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런 서류 갖다 줬더니 이러는데요, 본부장이.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 하고 또 지가 직접 공무원한테 전화도 하고 대출 은행에도 전화를 하고 이런 식이죠. 선생님 나중에 대출 승인 떨어지면 가서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믿고서 했지. 귀농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전 과정을 장 대표 누나의 회사에서 대행했다는 겁니다. 와이프 회사 혹은 누나 회사에서 건축을 해주기로 돼 있어요. 그럼 저희는 수수료를 한 번만 내면 되는 건데 자기들 멋대로 저희 돈 갖다가 도급에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돈을 중간에서 다 갈취를 해간 거죠, 지들끼리. 귀농자금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증빙 서류가 첨부되고 군청에서 대출 승인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서류들이 들어갔다는 것도 몰랐고 여기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서 이 서류를 요청을 해서 그것도 가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줘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그 후에 제 서류를 뒤늦게 받아보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직접 찍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완공이 됐다 그래서 이제 가서 찍은 거죠. 완공이 됐으니까 네. 하시오. 네, 그렇죠. 확인한 거. 네. 그럼 나머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몰랐던 거죠.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 전에는. 뭐 여기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서명도 없이 군청에서 승인이 났고 그때마다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자금이 피업체로 전달됐다는 겁니다. 네. 자금은 투자 금액이 다 업체로 들어가니까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상구 씨와 함께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을 관리하는 군청을 찾았습니다. 이 두 분 당사자의 도장이 찍혀있지도 않았는데 대출 승인이 난 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믿고 그럼 여기다 위임을 하는 것보다도 같이 뭐 구두가 있었거나 위임을 알고 해줬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구두다가 그러니까 위임장 없이 구두만으로도 본인이 안 와도 가능하다. 아니 담당자가 그럼 당연히 그 당시에 선생님 통화해서 뭐 통화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한 통도 안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기꾼한테 당해서 와서 확인을 물어보는데 사기꾼하고 왜 오셨냐고요.
알고 왔어요? 지금 아니 그렇게 잠깐만. 지금 3억 5천만 원 지금 확인을 했어, 확인을. 3억 5천만 원 빚진 건 저인데. 이거 돈 확인해야 될 거네요. 본인이 최종적으로. 아니 확인을 하셔야죠. 대출 당사자의 도장도 없는 서류에 위임장 한 장도 없이 대출 심사가 통과됐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지자체의 귀농지원금 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9명의 제보자들은 피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법적으로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현실. 귀농의 꿈은 무너졌고 그 자리엔 갚아야 할 빚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피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농업 창업자금을 수급한 또 다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귀농농업 창업자금을 신청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귀농인들. 2년 전 이상구 씨도 약 2억 8천만 원의 융자금을 신청해 애견 브리딩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애견값으로 6천만 원이 먼저 피업체에 지급됐지만 정작 개는 공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귀농 정책 자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거를 꼭 뭐 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만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개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저희는 그냥 믿고서 거기서 자설을 한 거죠. 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후에도 피업체는 애견 구입비를 추가로 청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귀농 창업 자금하고 제 거 자금까지 해서 8천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뭐 공증까지 해가지고 1억 2,200만 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개값만? 네, 개값만. 하지만 1억 2천만 원을 지불하고도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는 받지 못했다는 이 씨. 견사 건물은 1년 10개월이나 지났지만 준공 허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면 너무 좋다. 여기는 진짜 민원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보다 먼저 여기 전원주택지를 인허가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이 강행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피업체의 소개로 땅을 매입하고 그 자리에 견사를 세웠다는 이 씨. 그런데 견사가 자리한 곳 바로 옆에는 이미 전원주택 부지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애견 농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분양 받았는데 그 땅 주인이 견사로 만들어서 팔으면 돼요? 그것도 거짓말해서. 나는 잠을 못 자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 지네끼리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만 건물이 짓길래 뭐냐고 물어봤더니 견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돈을 현수막 걸고 견사 반대한다고 프랭카드 붙이고 막 그랬었죠. 애견 브리딩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이상구 씨. 결국 이 씨는 피업체가 관리하는 경기도 양주의 견사에서 임시로 개를 키우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가평에 준공이 안 나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는 여기에 벌써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했고 근데 애견 사업은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빨리 해결을 해달라. 하지만 이곳에서도 기대했던 수익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한 10개월가량 키웠는데 1,000만 원 번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사료값 이런 걸 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료값까지 제했으면은 저는 뭐 한 달에 뭐 50만 원꼴을 번 거죠. 애견 브리딩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을 소개하고 연결해준 피업체. 이들은 언제부터 정부의 귀농 지원금에 관심을 가진 것일까? 청평에서 가평 가는 길에 언덕에 보면 오른쪽에 무슨 귀농 해가지고 뭐 써놓은 곳이 있었대요. 부동산에서. 그거를 본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귀농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 귀농 자금이 있더라 하면서 둘이서 야 이거 괜찮다 이러고 온 거예요 회사를. 어느 날 갑자기?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서 뭐 귀농한다고 하면서 막 뭘 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장 대표의 누나를 주축으로 한 귀농센터가 설립됐고 2016년 초에는 양평 백둔리에 귀농단지를 세우는 일명 백둔리 프로젝트가 추진됐습니다. 이게 40억 프로젝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네? 이러니까 그때 한 10명이 온 거거든요. 10명 돈을 이제 기대하고 있으니까 개인 각별로 돈을 계산하니까 다 받으면 40억인 거예요. 처음부터 정부 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기획했다는 귀농단지. 그렇다면 현재 백둔리는 어떤 모습일까? 인적이 느껴지지 않는 황량한 단지 내에 가건물 몇 채가 눈에 띕니다. 오랫동안 비어진 듯한 건물 내부에는 한때 개를 사육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건물 한켠에서 쌓여있는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수신자는 모두 4명. 확인 결과 이들은 피업체의 전 현직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엔 본사 잠입 취재 중 우리가 만난 직원도 있었습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걸까? 직원들이 많으니까 직원들 앞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다 모으면 서로 좋고 사업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3억 5천을 진짜로 받을 것이냐, 또 농사 지을 것이냐 모르니까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뭐냐면 직원이니까 월급은 준대요. 매달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월급을 주고 월급도 받고 수익도 받고 돈도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사업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을 받으면 반드시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자금 신청자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다른 곳에서 상근할 경우 융자금은 회수됩니다.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피업체의 전 현직 직원은 모두 5명. 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5명 중 3명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상황. 해당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사정을 알고 있을까?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제가. 올해요? 그럼 그 전에 사시던 분들은 혹시 주인이 계속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사무실로 썼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밖에 뭐 회사 이름 같은 게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거가 됐지만 그게 있어서 저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업장에서도 거주지에서도 만나지 못한 직원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작년부터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 거라서. 어디서 왔다 갔다 하셨다? 서울에서 왔다 갔다도 하시고 가평의 주소가 아니면 이 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귀농자금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귀농자금이 그래서 이제 연인 신고를 한 거고. 귀농센터 예전에 장 선생님 집이었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그는 현재 애견 브리딩 일을 하고는 있을까? 일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이쪽이 저는 중공이 안 떨어져서 지금 거기서 당장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가지고 여기서 알바시로 여기서도 일하고 서울이랑 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거기서 일을 하셨어요? 정식 직원으로는? 그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위에 축 견사 직원분이세요? 현재 상주 회사에 근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피업체 전 직원도 만났습니다. 그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금 뭐 그 사진에 그 추천하고 상주 회사에도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상주에서 다닌다고 했죠. 그분들한테. 실제로 다녔어요 그때? 다니진 않았습니다. 상주 회사에 전화를 해보세요. 안 나셨어요. 상주 회사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 중에 조씨라는 분 과장님이세요? 저희 지점이에요. 아직 그만두신 건 아니시죠? 그러면은. 네. 피업체가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피업체를 둘러싼 수많은 의문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난 15일 피업체의 장 대표와 누나 장 씨가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점주들은 광고에서 말한 우수 종목견을 공급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교환도 늦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시에서 저희가 4번 이상 우승한 개는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대형견 중에서 가장 많이 이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키우는 개입니까? 도구시를 제가 따로 출제하진 않아요. 그렇죠. 다만 저희가 분양했던 개가 분양했던 개들이 도구시에 챔피언 돼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 개의 소유는 선생님들 게 아니라 그 브리더 거잖아요. 아니죠. 저희 것도 막. 귀농센터하고 인터넷.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어쨌든 해봤던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배경은 전문가지만 그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어쨌든 그런 것이 새로운 법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이분들이 위장 전입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직원들한테 알려줬습니까? 그런 사실 없고요. 스스로 했다. 본인들이 이제 담당자하고 그 귀농 담당자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뭐 묻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위장 전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뭐 범법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부정수급을 하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기보다 귀농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런 협의가 사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참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있는 점주들 위해서라도 열심히 지금 하루하루 지금 저희는 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제보자들과 피업체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동생으로서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저 이거 하는 거 기다릴까요? 아니면 다른 직업 빨리 찾을까요? 찾아요. 뭘 기다려. 찾아요? 네. 함께 찾아. 기다릴 거였으면 내가 기다렸지.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자에게 다른 살 길을 찾으라고 말하는 피업체 전 직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업체의 애견 브리딩 사업이 애초부터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것은 아닐까요?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정부의 귀농 지원 사업. 귀농농업 창업자금의 경우 2011년 513억에서 지난해엔 3,150억 원으로 6년 사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허술한 심사와 사후 관리로 인한 부작용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은희 씨는 토마토 농장으로 일을 나갑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이 씨, 농촌에서 두 번째 인생을 꿈꾸며 2년 전 남원으로 귀농했지만 2억 원이라는 큰 빚만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만 남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꿈도 없고 지금 희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농어촌 인성학교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다는 이은희 씨. 동료 3명과 함께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런 체험학교를 농촌에 가서 하려고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친구들하고 같이 저는 7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예, 뒤늦게 한 친구들은 한 4년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드럼 연주나 이제 이런 걸 좀 배워서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해야 되니까. 담당 공무원에게 귀농 전문가로 김 씨를 소개받았다는 청년들. 시청 갔다가 농정과에 들리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회장을 만나서 김 씨를 소개를 받았죠. 당시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귀농 귀촌센터장이었던 김 씨는 청년들에게 귀농 농업 창업 자금에 대해 알려줬다고 합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인성학교 차려주고, 심지어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나라에서 뭐 유리 온실 같은 거 그냥 다 지어주고, 여긴 지금 청년이 없어서 난리지 자금이 내려와도 주례들이 없어서 못 준다. 나라 정책 자금으로 빚도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 사정이 어두운 귀농 청년들에게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는 김 씨. 그에게 여러 문제를 상담하며 의지했다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허가를 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아예 차려준다고 했어요. 김 씨의 권유로 귀농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다는 청년들. 모두가 농어촌 인성학교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입할 땅을 소개해주고 인성학교에 필요하다며 건물도 4채나 짓게 했다는 김 씨. 그런데 집 바로 옆엔 이미 다른 농어촌 인성학교가 설립돼 있었습니다. 설립할 때 그분이 주선해서 이거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농림부가 관리하는 농어촌 인성학교는 당시엔 권역당 하나밖에 설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김 씨가 인성학교를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일까? 예. 제 선생님께서는 인성학교와 관련한 것은 약속한 적이 없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약속을 하냐고요. 인성학교라는 것은 3, 4년이 지나서 실적이 있어야 가능해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해준다고 저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4개나 짓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바로 옆이네요. 양측의 전혀 다른 주장.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3년 전 이곳이 귀농 귀촌 가구를 위한 소규모 삼터로 지정됐다는 것. 사업 지원금만 4,600만 원. 신청자는 김 씨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땅을 사고 여기 집을 지을 때 여기가 뭐 이미 소규모 삼터로 묶여있고 이거 생각도 못했죠. 소규모 삼터 사업은 5가구 이상이 모여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귀농하기로 했던 4가구가 갑자기 이주를 취소하면서 그 자리를 청년들이 채우게 됐다는 겁니다. 2년 안에 끝내야 되더라고요. 안 끝내면 이제 그 지원받은 금액을 이제 토해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 집을 지어서 다 채워넣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미 농어촌 인성학교의 존재를 알고 있던 공무원은 왜 청년들의 귀농자금 신청을 승인했던 걸까? 그분들이 분명히 지원 계획서에는 체험학교, 뭐 교육 이런 거 한다고 분명히 적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저희한테 체험학교를 운영한다 그런 건 저거 상담할 때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럼 사업계에서 안 읽어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좀 기억이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치매가 오셨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처음에 체험할 인성학교를 하려고 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거면 김 씨를 만나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명함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나 너무 웃긴다. 그간의 과정을 모두 부인하는 담당 공무원과 김 씨. 청년들은 농어촌 인성학교를 준비하면서 지역의 귀농 홍보에도 이용됐다고 주장합니다. 농어촌 인성학교에 모든 것을 걸었던 청년들. 직장도 그만두고 쓸모없는 땅과 주택까지 구입한 그들에겐 이제 갚아야 할 빚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 자꾸 모른다 자기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저희의 새로운 이웃이 될 다른 귀농 귀촌인들이 이런 일을 또 겪지 않도록 네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한 기록이 없어요. 의원님께서도 마침 또 지적을 주셨고 최근에 또 일정한 정도 사회적인 또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결론을 빠른 시일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선책으로 올해부터 심사 과정에 심의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충남 홍성의 귀농자금 심사 현장. 아마 이게 5년까지 10년 상환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1년에 1,000만 원씩을 갚아야 된다. 전부 다 갚지는 않을 거고요. 그중에 제가 한 50~60%는 상환을 하고 거기 갔다가 사업 계획에 대한 점검과 조언이 오갑니다. 홍성의 경우 서면이 아닌 대면 심사가 필수로 도입됐습니다. 3군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와서 뭘 하겠다. 저분들은 꼭 그 종이만 해야 되는 제 생각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데미지 인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저분들도 아 그래서 이렇구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차이가 있죠. 농업 현실은 또 5년 뒤, 10년 뒤는 모르잖아요. 이제 저희는 그런 걸 겪고 왔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기대와는 다르게 농업 현실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주죠. 대면 인사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고 진정성을 알 수 있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죠.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엄격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농업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인데 그 돈이 외부인들에게 눈먼 돈이라고 인식이 되고 또 그것을 빼돌릴 수 있는 구석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또 그 자금이 집행되기 전에 심사할 수 있는 그리고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예비 귀농인들을 노리는 사기 수법이 더욱 치밀하고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귀농인들에게 싼 값에 토지나 주택을 분양해주겠다고 접근하거나 특허를 받은 특용장목 기술을 전수해주겠다며 정부 귀농지원금을 대출받아 투자하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귀농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과장된 광고를 믿지 말고 현장을 반드시 점검하고 관련 서류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귀농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귀농지원금은 결코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입니다.